네, 시작합시다. EC577 오늘 29번째 시간이고 언제나처럼 리뷰로부터 시작합시다. 블락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볼까요? 우리가 지금 풀려고 하는 문제가 어떤 거죠? 특별히 discrete memory source를 가정하겠다고 했는데 반드시 discrete memory source일 필요는 없어요. continuous memory source도 가능한데 뭐 discrete라고 합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source 알파벳이죠, 이게. 소스 알파벳을 캘리그라픽 X로 가지는 디스크리트 메모리 소스가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거를 우리가 N개씩 묶어서 한 번에 컴프레션을 하려고 해요. 예전과 다른 것은 뭐냐면 여기 있는 인코더가 레이트 디스토션 인코더예요.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 캐피탈 M 어리 심볼이라고 한다면 이 벡터를 필요로 하는 거는 비트 수가 실링 오브 로그 2 베이스 M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작은 비트 수로 할당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many to some이죠. many to one 매핑이죠. 이게 many to one. 그렇다고 단 하나만은 아니고 그렇죠. 이런 게 여러 개 있는 거죠. many to one 매핑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야지 이제 여기 나오는 게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거를 그러면 fn에 뭐 xn이라고 합시다. 참고로 우리가 요거 자체는 저장하는 거는 우리가 그냥 1에서 어떤 뭐 캐피탈 N 뭐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특별히 문제가 없어요. 비트로 저장해도 되고 뭘로 저장해도 뭐 베이스만 바꾸면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레이트 디스토션 디코더가 있고 디코더는 원투원 매핑이에요. 랜덤하지 않고 여기서 어떤 디터미니스틱하게 XS를 만들어줘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얘는 디터미니스틱하게 하고 서로 다른 게 여기 하나 매핑 될 수도 있죠. 하지만 뭐 아니라고 한다면 어때요? 이 디코더 아웃풋으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의 개수와 인코더 인풋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의 개수를 비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줄어들겠죠. 우리가 라시 컴프레션을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싱크 또는 데스티네이션이 있고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냥 아무렇게나 컴프레션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두 개의 에버리지 디스토션이 어떤 프리스피시파이한 어떤 D라는 값, 캐피탈 D라는 값 이하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이 레이트 디스토션 인코더와 디코더를 구하라 뭐 이런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구하고 또 어떻게 해요? 뭐 이런 조건 하에서 레이트를 최대한 낮춰야 되겠죠. 여기서 레이트가 넘버 오브 비츠라고 한다면 그래서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거예요. 뭐 미니마이즈 그다음에 넘버 오브 비츠니까 여기서 이거를 M-어리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요거를 M-어리라고 하면 안 되겠는데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네, 요게 M개죠, 요게, 그쵸? 네, 여기서 나오는 게 이게 M개죠. 그래서, 로그 2 베이스 M 나누기 N 한 개. 이게 레이트가 되는데, 이걸 미니마이즈 하는데, subject to 해서, average distortion이 D 이하가 되도록. 그러면 이 단위가 bits per source output이 되니까 우리가 예전에 다루던 컴프레션, 트랜스미션 레이트에 해당하는 거랑 비슷하죠. 그래서 이 값이 이제 작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데피니션을 이제 합시다. 지난번에 하다 말았죠. 그래서 distortion, rate distortion pair, rate distortion pair R, D. 왜 이렇게 하냐면은 이 D 값을 달리하면 어치버블한 레이트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D라는
average distortion 레벨을 줬을 때 이 R이 achievable 하니까 페어로 achievability를 얘기해요. 그래서 is achievable if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RD가 achievable 하다는 것은 우리가 채널 코딩 theorem 할 때와 마찬가지예요. There exists. 그래서 2 to the nkr ceiling of nkr nk rate distortion code code죠, 그렇죠? 그래서 such that 자 이건 보세요. 이게 여기 m에 해당하죠, 그렇죠? 예. 그럼 이 레이트는 어때요? 레이트는 R로 가고 있죠. 레이트는 R로 가고 그러면 우리가 또 다뤄야 될 다른 퍼포먼스 매트릭이 뭐예요? 이 D죠, 그렇죠? 예. D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요 각각의 레이트가 나오겠죠. D, X, NK, X hat, NK. 자, 지난 시간에 이제 림수프 얘기를 했는데, 그냥 리미트로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좀 이따 설명할게요, 왜 그런지. 그래서 극한이 K가 무한대로 갈 때, 그 극한이 D 이하. 이렇게 되면은 된다. 여기에 요 레이트 디스토션 페어가 어치버블 하다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림수프 얘기를 했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시퀀스를 찾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짝수 번째 거는 D로 수렴해요. 레이트가 아니 요 디스토션, 에버리지 디스토션이 홀수 번째 건 0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예. 그러면은 컨버지 해요, 안 해요? 홀수 번째 엔트리는 0으로 수렴하고 짝수 번째 엔트리는 캐피탈 D로 수렴하면 수렴 안 하는 시퀀스죠. 그런데 0이든 D든 캐피탈 D 이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시퀀스는 괜찮다고요. 우리가 용납할 수 있다고요.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림수프가 D 이하면은 어떤 말을 할 수 있냐면은 서브 시퀀스를 찾아요. 시퀀스가 있으면 여기서 아까는 어때요? 그러면 이제 홀수 번째 것만 예를 들면 따는 거죠. 그러면 1, 3, 5, 7, 9 엔드로메트로 된 거는 D로 수렴할 거 아니에요? 그런 서브 시퀀스가 존재해서 그 림수프로 수렴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냥 림수프 값으로 바로 수렴하게. 그러니까 여기서 굳이 림수프로 안 해도 돼요. 여기서 nk로 잡았기 때문에 k 인덱스가 증가하지 n이 1, 2, 3, 4로 증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굳이 여러분이 헷갈려하는 개념인 림수프를 리미트 수프리멈을 도입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요건데 그래서 요걸 다시 한번 정의를 해야죠. 예를 들면 on mn rate distortion code라는 게 뭐냐? 전에는 캐피탈 M이 예를 들면 소스에서 나온 걸 붙였을 때 M 머리 뭐 이런 거였죠. 예.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예. 이게 N이 뭐냐면 N이 우리가 소스에서 몇 개 붙였냐죠. 그렇죠? source observation이죠. 그렇죠? source, number of source outputs고.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매핑을 하고 나면, 컴프레션을 하고 나면 그것이 M 머리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블락 다이어그램에서 보면 예를 들면 데이터 워드라고 합시다. 소스 간에는. 그 다음에 얘를 코드 워드라고 부르겠어요. 예를 들면. 알겠어요? 네. 물론 얘를 코드 워드라고 불러도 돼요. 만약 이게 1-to-1이면. 알겠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코드 워드라고 안 부르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랜덤 코딩을 할 거거든요. 랜덤 코딩을 하다 보면 넌제로 확률로 어때요? 서로 다른 요 코드워드에 대해서 이쪽 엑셋이 같아질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얘를 코드워드라고 한다면은 요게 넘버 오브 코드워드가 돼요. M에 해당하는.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어사인하는 비트 수는 요걸로 정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결국은 이제 뭐 요거는 없는 걸로 보고 요걸로 봐도 되긴 돼요,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큰 문제는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얘로 리컨스트럭트를 해서 디스토션을 측정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렇게 봅시다. 이것 또는 이걸로 생각을 하세요. 자, 그래서 achievability라는 말을 정의를 했어요. 그럼 지난번에 우리가 보이고 싶은 게 뭐였냐면은 이런 거였어요. 만약에 R이라는 값이, 그러니까 지금 오퍼레이셔널한 어떤 achievability 개념이죠. R이라는 값이 informational rate distortion 펑션 값보다 작으면 then RD is achievable 이런 걸 보이고 싶어요. 지난번에 이 informational rate distortion 펑션은 어떻게 구했죠? rate distortion 펑션은 어떻게 정의를 했었죠? 일단 어디서 나왔어요? 아이디어는 sphere covering이죠. sphere covering 아규먼트로부터 minimum value of mutual information between source output and reconstruction 알파벳이죠. 그렇죠? source 알파벳, source output reconstruction symbol, source symbol, reconstruction symbol. 그다음에 여기서 minimization은 over 요거죠. conditional mass function. mass function of x는 주어졌으니까. 그다음에 subject to 해서 average distortion이 capital D 이하 이렇게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요 informational rate distortion function value가 evaluated at capital D가 achievable 한 것 같아요. 우리가 sphere covering argument로부터. 그래서 이제는 오퍼레이셔널한 개념을 도입해서 여기서 정의한 오퍼레이셔널한 개념을 도입해서 이걸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되는지. 그 다음에 이게 그래서 achievability고 또 하나는 뭐예요? converse죠. converse는 뭐예요? A implies B의 converse는 not B이면 not A도 되고 그렇죠? 또 뭐가 돼요? 우리가 지금 보이고자 하는 게 사실은 이거죠. A implies B고 또 B implies A인데 그렇죠? B implies A는 not A implies not B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걸 보이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if rate distortion pair R, D is achievable then 뭐겠어요? 자, 그러면 캐피탈 D가 주어지면 informational rate distortion 값을 evaluate 할 수 있죠. 그렇죠? 그것과 이 R을 비교하면 어떻게 돼요? 얘가 lower bound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커진다 또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보이면 되죠. 같다로 보일 거예요. 아마 우리가 뭐 극한이기 때문에 같다로 보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자세히 보세요. 이 RD 페어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치버블한 페어들을 여기 찍을 수가 있겠죠. 맞아요? 오퍼레이셔널한 개념으로. 맞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어떤 D1 값과 D2 값을 줬더니 우리가 요 D1 요 선상에서 어치버블한 녀석들을 쭉 찾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지금 어퍼 바운드 되어 있겠어요? 로어 바운드 되어 있겠어요? 그래도 우리가 레이트를 낮추면 낮출수록, 즉 비트를 덜 할당하면 덜 할당할수록 디스토션이 올라가려고 막 하겠죠. 그러니까 가다가 어디선가 멈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치버블한 페어들이 있을 거라고요. R, D1으로서 이 R의 서로 다른 값에 대해서 어치버블한 페어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인피멈을 이렇게 정의해요. 그러니까 요 값이 RD1이에요. 알겠어요? 네.
다시 얘기해요. 그러니까 R, D에 대해서 어치버빌리티를 얘기하고 오퍼레이셔널 개념, 여기 I가 안 붙었어요. 알겠어요? 인포메이셔널한 개념이 아니라 오퍼레이셔널 레이트 디스토션 펑션은 인피멈으로 결정을 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R, O를 굳이 쓴다면 D1 infimum of R이고, 그렇죠? 여기는 RD1 is achievable 이렇게 되겠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디스토션 레벨이 D1이고 어치버블한 페어 중에서 인피멈 값으로 R0 D1 오퍼레이셔널 레이트 디스토션 펑션을 정의하겠다. 이거는 물론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겠어요? RD2를 정의할 수 있겠죠. 이것도 인피멈은 헷갈리면 미니멈이라고 생각하세요. 미니멈 밸류 오브 R인데 어떤 거냐면 RD2가 어치버블한 거예요. 참고로 이 값은, 이거는 값이 아니에요. 요 R은, 그렇죠? 여기서 R은 값이고 좀 헷갈리는데, 여기서 R은 값이고 이건 이름이에요. R이라는 펑션 이름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찍히고,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RD라는 펑션 오브 D는 어떨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D2가 여기서 명백히 D1보다 크죠? 그러면 그때 RD1과 RD2를 비교하면 이런 관계가 제가 그림에서 그린 것처럼 이런 관계가 성립할까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디스토션을 더 많이 허락하면 더 컴프레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되겠죠?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프로퍼티들. 그러면 이런 것이 이게 지금 오퍼레이셔널일 때 그럴듯한데 인포메이셔널일 때도 성립하는지 뭐 이런 게 궁금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오퍼레이셔널 할 때 이걸 증명 안 할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인포메이셔널일 때를 정의할 거예요. 그거는 명백하게 최적화 문제의 솔루션으로 존재하잖아요. 그래놓고 우리는 증명하는 게 뭐냐면 레이트 디스토션 티어렘으로 어치버빌리티랑 컨버스 증명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이 오퍼레이셔널한 레이트 디스토션 펑션이랑 인포메이셔널한 레이트 디스토션 펑션이 일치할 거 아니에요? 그럼 굳이 증명할 필요 없잖아요. 인포메이셔널만 증명하면, 오퍼레이셔널은. 그래서 그걸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거 뭐 디어렘, 렘마 뭐 그래서 이제 인포메이셔널이에요. D는 non-negative로 정의를 하겠어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보이려고 하는 게 informational rate distortion 펑션이 D의 펑션으로서 monotonically decreasing이고 convex 펑션이라는 걸 보이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스테이트먼트가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처음에는 monotonically decreasing이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한번 봅시다. 그럼 예를 들어서 suppose that 위에서 그림처럼 D1이 D2보다 작다고 하겠어요.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average distortion 레벨이 D1일 때의 R sub I D1을 어떻게 정해요? R sub I D1은 minimum value of mutual information이고 이게 subject to 한 다음에 어떻게 되죠? 이 컨디션을 만족하는 컨디셔널 매스 펑션들 중에서 미니마이즈 하는 거죠. 그런데 RID2는 어떻게 돼요? RID2는 min 해서 똑같이 되는데 차이점이 어디예요? average distortion이 다른 레벨을 갖죠. D2로. 근데 지금 우리가 D1이 D2보다 크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질문. 요 최적화 문제의 컨스트레인트 셋과 이 최적화 문제의 컨스트레인트 셋은 어느 게 더 커요?
어느 게 더 커요? 이걸 만족하면 이걸 만족하죠. 맞아요? 그 얘기는 이 컨스트레인트 셋이 더 크다는 얘기죠. 포함하니까 이거를.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 컨스트레인트 셋을 오메가2라고 하고 이걸 오메가1이라고 하면 오메가1이 오메가2에 포함이 돼요. 왜냐하면 이걸 만족하는 모든 컨디셔널 매스들은 요 식도 만족하잖아요. 왜냐하면 D1보다 작으면 D2보다 작잖아요, 지금. 맞습니까? 그러니까 요 오메가2가 크다고요. 여러분이 어떤 최적화를 하려고 그러는데 미니마이제이션이에요. 포함하는 더 넓은 데서 미니마이제이션 하면 값이 더 작아지겠어요? 커지겠어요? 작아질 수 있죠. 커지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이 안에서 찾으면 되잖아요. 이 안에서 찾았을 때 5였는데 이걸 포함하는 더 넓은 데서 찾았더니 미니마이즈 했더니 7이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뭐라고 주장할 수 있냐면 주의할 게 있어요. 근데 더 작게 만들 수 있다가 아니라 더 크지는 않다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거꾸로죠. 미니마이제이션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D2가 D1보다 크면 즉 이쪽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러면 값이 어떻게 돼요? 값이 작아지는 방향으로 가죠. 그렇죠? 그래서 모노톤 디크리싱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컨벡스 펑션이에요. 컨벡스 이제 컵이란 뜻이죠. 근데 컨벡스 펑션 오브 뭘 보여야 돼요? 컨벡스 펑션 오브 D라는 걸 보여야죠.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as a function of D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여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은 지금 여기서 D1, D2를 찾았더니 R, I, D고 저기 D예요. 이렇게는 됐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D2가 크면 이렇게 일반적으로 작아지죠. 같을 수도 있지만. 근데 컨벡스 펑션이라는 걸 보이려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람다라는 걸 도입해서 이제 D 람다라는 걸 정의해요. 그래서 람다 D1 더하기 1 마이너스 람다 D2. 그래서 람다가 이제 0에서 1까지 변할 거죠. 0이면 A고 1이면 이제 이쪽으로 가죠. 맞습니까? 네. 맞아요. 람다는 0에서 1이고.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예요? 이밸류에이트를 하죠. 그래서 람다 R D1 더하기 1 마이너스 람다 R D2. 그래서 인포메이셔널이니까 I로 붙이겠어요. 자, 이것과 그럼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요 선상을 따라 움직이죠. 뭘 비교하죠? 웨이트 디스토션 펑션 자체를 D람다에서 이밸류에이트 한 거. 이렇게 하면 컨벡스 컵이니까 지금 우리 보이고 싶은 게 이렇게 된다는 걸 보이고 싶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오른쪽 게 더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걸 보이고 싶어요. 알겠습니까? 뭔가 선택이 되다가 마네요. 그래서 이제 보이고자 하는 게 이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이면 되죠? 근데 우리가 안 보인 게 하나 있었어요. 뭐였죠? 안 보인 게? 지금 보면 지금 제가 뭐랬어요? 인포메이셔널 레이트 디스토션 펑션이 컨벡스 펑션이라고 했잖아요. 무엇의? 캐피탈 D의. 근데 그 전에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얘기했었죠.
마치 채널 코딩 디어램 할 때 mutual information between 채널 input and output이 무엇의 concave 펑션인 것처럼, 그때는 무엇이었어요? 채널 인풋의 concave 펑션인 것처럼 mutual information between source symbol 그 다음에 reconstruction symbol은 무엇의 함수로서? conditional mass의 함수로서, mass 펑션의 함수로서 convex 펑션, 즉 convex curve 펑션이다, 뭐 이런 말 했었죠. 근데 안 보였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부터 보여야지 뭔가 될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래서 디투어를 합시다. 실제로 우리가 이거를 정의를 이제 제대로 하지 않았었어요.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라고만 생각을 했지, 이게 제대로 정의가 되는 최적화 문제인지를 생각을 안 했어요. 네. 자, 그러면 보여야 될 게 뭐냐면 람다는 위에 람다랑 다르지만 어떤 0에서 1까지의 람다를 잡고 그 다음에 어떤 P1이라는 걸 잡을 거예요. P1은 이렇게 쓰면 좀 이상하긴 한데 이런 놈이에요. 네. 그래서 뭘 만족하냐면 such that 이렇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 조인트 매스 펑션이에요. 조인트 매스 펑션인데 요 1이라는 게 여기 1으로 들어있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요 조인트 매스 펑션으로 이걸 이벨리에이트 할 수 있죠. 그랬을 때 캐피탈 D 이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P2라는 것도 있어서 또 디스토션을 만족해요. 이럴 때 우리가 보이고 싶은 건 뭐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요 셋이 컨벡스 셋이란 걸 보이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이 두 개의 믹스처를 가지고 이벨리에이트 해도 컨벡스 셋이란 걸 보이는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이 이럴 거예요. 여기 컨디셔널이라고 해놓고 왜 갑자기 조인트를 씁니까?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노테이션이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서브스크립트는 다 뗐어요. 명확하니까.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죠. 컨디셔널 메시지 정의에 의해서. 봐요. 얘들은 주어졌잖아요. 맞습니까? 네. 얘들은 주어졌으니까 주어진 상태에서 얘의 컨벡스 펑션이다, 뭐 이런 말을 하면 뭐예요? 얘의 컨벡스 펑션이라고 또 말을 할 수가 있죠. 주어졌으니까. 헷갈리면 요거 가지고 해도 돼요. 요거 가지고. 해봅시다. 그래서 자, 첫 번째, 그러면 이제 P 람다라는 걸 정의할까요? 뭐 조인트를 정의해도 되고 마지널을 정의해도 되는데 P 람다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람다 P1 X hat given X 더하기 1 마이너스 람다의 P2 X hat given X 이렇게 정의를 하겠어요. 이 얘기는 사실상 뭐랑 동일하냐면은 px가 주어졌기 때문에 p 람다 x x hat은 람다 p1 x x hat 더하기 1 마이너스 람다 p2 x x hat 이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 셋은, 이 컨스트레인트 셋은 이런 컨디셔널 매스들의 집합이죠.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우리가 이 람다 D x x hat을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믹스처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람다라는 확률로 이걸 쓰고 1 마이너스 람다라는 확률로 이걸 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인덱스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원이 나올 확률, 그렇죠?
2가 나올 확률. 그러면 이게 바로 람다.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얘는 D 이하죠. D 플러스 1 마이너스 람다 D니까 이게 D 이하가 되죠. 맞습니까? 그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그 얘기는 컨디셔널 매스 펑션 두 개가 있어가지고 걔가 주어진 소스 디스트리뷰션과 결합을 해서 조인트 매스를 두 개를 만들 텐데 그렇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각각의 컨디셔널 매스가 요걸 만족하면 그들의 믹스처도 저 조건을 만족한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셋이 컨스트레인트 셋이 컨벡스 셋이에요. 그래서 일단 좋은 뉴스 하나를 얻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이밸류에이트를 해야죠. 그래서 위에랑 똑같고 이제는 뮤추얼 인포메이션인데 이렇게 돼요. 람다 I1 XX hat. 이건 무슨 뜻이냐면 아까 조인트 매스 펑션이 P1 XX 콤마라고 이름 붙여진 걸로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이밸류에이트 하는 거예요. 이것과 그다음에 그 람다 믹스처를 가지고 이밸류에이트 한 거, 얘들은 이제 다 비교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보이고 싶은 건 뭐냐면 채널 코딩 디어렘에서와 달리 그땐 컨벡스 캡이잖아요. 이제 컨벡스 컵이니까 얘가 더 작거나 같다는 걸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for all 람다 0에서 1 사이에서. 근데 이렇게 써놓으면 많이 헷갈리는데 요거를 expectation을 써서 나타내면 좀 간단해져요. 먼저 이게 뜻하는 게 뭔지를 봅시다. 이건 expectation 그 다음에 log 어떻게 되죠? 조인트가 분자에 가죠. 마이너스를 안 썼으니까. 왜냐면 이게 뭐예요? KL distance between 조인트 그 다음에 마지널의 프로덕트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는 P 람다 X X hat 그 다음에 여기는 P 람다의 X P 람다의 X hat. 참고로 P 람다의 X P 람다의 X hat은 요걸 가지고 각각 마지널을 구한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어땠어요? 이 P람다의 X는 그냥 PX죠. 그렇잖아요? 얘는 이미 주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PX예요. 그러니까 얘는 지우겠어요. 이거를. 람다를 굳이 안 쓰고. 이렇게 되죠.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뭐 1, 0을 여기다가 또 넣어서 1, 2죠. 그러니까 PI1 0, 1이라고 할 걸 그랬나요?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 두 개를 가지고 더해가지고 결국은 요거 이상이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요 두 개를 더할 거예요. 이제 물론 이런 부등식이 있을 때 그러니까 이것 두 개 합이 이것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걸 보이는 방법은 이거 두 개 더하고 이걸 빼는 방법도 있고, 그렇죠? 이거 두 개 더한 다음에 나눠서 1보다 크다는 방법도 있고, 뭐 다양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처음에 이런 거 풀기 전에 어떻게 했을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제가 뭐 주입식으로 가르쳐 주면 이거 두 개를 가지고 그냥 쭉 풀다가 마지막에 로그섬 이니퀄리티를 가지고 그냥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요. 로어 바운드가. 그러면 그거 전에 로그섬 이니퀄리티에 대해서 좀 다룹시다. 여러분이 교과서를 봤으면은 아마 로그섬 이니퀄리티를 굉장히 처음에 다루는 걸 봤을 거예요. 챕터 2인가에 셰넌스 인포메이션 메저즈 할 때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걸 안 쓰고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까지는 안 써도 됐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저걸 보일 때 로그섬 이니퀄리티를 쓰는 게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참지 못하고 로그섬 이니퀄리티를 보여주려고 해요. 로그섬 이니퀄리티의 가장 간단한 버전은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여기서 A1 로그 A1 나누기 B1 더하기 A2 로그 A2 나누기 B2 이것과 그 다음에 A1 더하기 A2 그 다음에 로그 또 A1 더하기 A2 또 여기 B1 더하기 B2 이렇게 될 때 로그섬 이니퀄리티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뜻 보면 뭐죠 이게? 이제 이게 2개인 건데 3개, 4개, 5개, 6개, 7개 다 할 수가 있어요. 어렵지 않게. 요것만 증명하면. 예. 여기서 요거가 요쪽으로 되는 이유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게 A1, A2가 어떤 매스 펑션의 바이너리 매스 펑션의 확률이라고 해보세요. 그럼 이게 P1 로그 P1 그렇죠? 그 다음에 P2 로그 P2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B1, B2가 만약에 또 더해서 1이 되고 각각의 확률이라 그러면 이게 뭐예요? 바로 KL 디스턴스죠. 두 매스 펑션에. 맞아요? 네. KL 디스턴스는 어떻게 돼요? 0 이상이죠. 근데 만약 A들의 합이 1이고 B들의 합이 1이면 요거는 뭐예요? 1이죠. 요것도 1이고 1이면 로그 1은 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스페셜 케이스에서는 뭘 말하고 있어요? KL 디스턴스는 0 이상이다. 그걸 말하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되냐면 앞에서 이걸 이용해서 KL 디스턴스가 0 이상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그 텍스트북에서는. 카바 앤 토마스 텍스트북에서는. 우리는 그렇게 안 했죠, 그렇죠? 우리는 펀더멘탈 이니퀄리티 있어가지고 했죠. 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이겠어요? 어떻게 보이죠? 여기서 가정은 이제 AI, BI들이 다 양수라고 해요. 일단은 어떻게 보이면 되겠어요? 또 보이는 법이 사실은 굉장히 많겠죠. 근데 책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책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일반적인 n개가 있을 때를 다 해요. 일반적인 n개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 예를 들면 이런 텀들이 여러 개 붙죠. A3 로그 A3 나누기 B3 더하기 A4 로그 A4 나누기 B4 쭉쭉쭉 가고 여기는 다 썸으로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근데 그거를 증명하는데 젠슨스 이니퀄리티를 또 써요. 젠슨스 이니퀄리티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고 이 사람들은 왜냐하면 젠슨스 이니퀄리티는 사실은 뭐예요? 컨벡스 펑션의 정의로부터 또 나오는 프로퍼티거든요. 그래서 젠슨스 이니퀄리티로부터 이걸 구하고 이걸 구한 다음에 KL 디스턴스가 0 이상이라는 걸 구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젠슨스 이니퀄리티를 썼는데 젠슨스 이니퀄리티는 또 어떻게 돼요? 기억납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펑션이 있어요. 펑션이 f라고 합시다. f is convex라고 해요. 그러면은 expected value of f of x와 f of expected value of x에 대해서 이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제일 간단한 컨벡스 펑션은 이제 이런 포물선이죠. 그렇죠? 포물선인데 예를 들어서 민 제로인 게 있으면 제로에서 이밸류에이트 한 게 바로 이거죠. 반면에 얘는 디스트리뷰트 되면서 이밸류에이트 하니까 왼쪽이 크거나 같겠죠. 그러니까 f가 컨벡스 하면 항상 이런 게 성립해요. 이거의 디스크리트 버전이 또 있겠죠. 네. 디스크리트 버전은 어떻게 돼요? x가 디스크리트 랜덤 베리어블이면 어떤 식으로 쓸 수 있죠? 시그마 pi f of xi죠. 그렇죠? 확률 곱하기 값이니까 네. 이것이 어떻다는 거예요? f of 시그마 pi xi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까? 그래서 젠슨스 이니퀄리티가 이걸 임플라이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f를 적절히 잡아서 이 로그섬 이니퀄리티가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잡느냐면은 이렇게 잡아요. pi를
확인 좀 하고 BI 시그마 J는 1에서 N BJ 그 다음에 XI는 AI 나누기 BI 이렇게 잡아요. 그 다음에 물론 F는 로그로 잡고 X는 잠깐만요. 로그 X였던 것 같은데 예. X 로그 X 여기 PI 자리에 요걸 하고 XI 자리에 이걸 하고 FX 자리에 X 로그 X를 쓰겠다는 거예요. 참고로 X 로그 X는 어떻게 생겼죠? 일단 0일 때 0이죠. 그쵸? 그 다음에 쭉 증가해서 어때요? 얘는 리니어하게 증가하고 얘는 어때요? 얘는 로그로 증가하니까 천천히 증가하잖아요. 그러니까 리니어에 가깝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증가할 거예요. 네. 해보면은 미분해보면 어떻게 되죠? X 로그 X는 미분하고 곱하고 로그 X 더하기 해서 이게 컨케이브 펑션 컨벡스 펑션? 잠깐만요. 뭔가 좀 이상하네.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내가 뭔가 착각을 하고 있나? 맞는 것 같은데. 그렇죠? X 로그 X가 어떻게 생겼어요? 그렇죠. 지금 뭔가 착각을 했죠, 제가. 여기서 X는 이거고 로그 X가 이거죠.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X가 일단은 음수도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게 0인데 이게 음수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음수인 부분이 있다가 그렇죠? 여기서부터 양수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네요. 그렇죠? 뭐 이렇게 가나 봐요. 네. 일단 부호는 뭐 음수여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구간에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음수다가 양수가 되는데 이렇게 쭉 올라가서 이게 컨벡스 펑션이 되는 모양이에요. 네. 자, 그러면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입하면 요 PI 자리에 얘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FX 자리에 요거죠. 근데 보세요. X 로그 X니까 요게 먼저 여기 곱해지죠. 하나씩 해봐요. 하나씩. 여기서 보면 PI 자리에 얘가 들어가고 FX 자리에 이게 들어가서 먼저 곱해지고 그 다음에 로그 이거죠. 그러면 이것 두 개 캔슬이 되죠. 자동으로. 지금 봐요. FX 자리에 X 로그 X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게 AI 나누기 BI 로그 AI 나누기 BI잖아요. 그래서 AI BI인데 BI BI 캔슬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쓰면은 시그마 해서 먼저 I 이렇게 되고 시그마 J 해서 B J 그 다음에 AI 로그 AI BI 왼쪽에 나왔고 오른쪽은 어떻게 돼요? X 로그 X 뭐 이렇게 되죠. 그렇죠? 예. 맞습니까? 근데 여기 다시 쓰면은 여기 들어가는 게 이렇게 됐고 이것이 시그마 PI X FXI죠. 아까 잘못 썼네요. FXI FX PI 잠깐만요. 요거죠. 그렇죠? 예, 맞게 썼네요. 지금 잘못 썼네요.
이렇게 되는데, 먼저 안에 걸 봅시다. 안에 거. 안에 건 어떻게 되죠? 똑같죠. PIXI 곱하면 i에 대해서 이 부분이 시그마 J, BJ 그 다음에 시그마 i는 그대로 남고 AI 이렇게 바뀌죠. 그렇죠? 시그마 i가 시그마 i고 PIXI는 AI였잖아요. 아까. 그렇죠? 그 다음에 fx는 이것의 로그 x니까 여기 그대로 나오죠. 그래서 이게 시그마 i, AI, 시그마 j, bj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걸 캔슬하겠죠. 이렇게. 알겠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그마 i, AI, 로그 AI, bi는 시그마 AI, 로그 시그마 AI, 시그마 bj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게 로그섬 이니퀄리티예요. 그래서 로그섬 이니퀄리티를 써서 다시 이제 앞에 그 컨벡시티를 보여요. 이제 요걸 보이는 거예요. 그 과정을 노트를 좀 봅시다. 복잡하니까. 여기 없네요. 딱 여기 있나 보네. 예, 여기죠. 예. 잘 보면은 이제 요게 뭐예요? 요게 요 부분이 어디에 해당합니까? 이 부분이 지금 보면 이 expected value of log 이게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어때요? 그러니까 더블 썸으로 해서 쓸 수가 있죠. 그러니까 더블 썸으로 해서 뭐 x와 여기서 y라고 썼는데 x hat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시그마는 뗀 거예요. 시그마는 다 공통이니까. 알겠어요? 시그마는 다 공통이라 떼고 요 아규먼트랑 여기다 곱해진 확률만 가지고 쓴 거예요. 이렇게.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 뭐예요? 람다 mutual information 1 xxh잖아요. 거기에 해당하는데 서메이션은 뺀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에 해당하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x와 y 여기서는 x 대신에 y라고 썼는데 x에 대해서 다 더하면 아까 그 좌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를 잘 보세요. 아까도 말했듯이 이 부분은 이제 px로 주어져 있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어때요? 요거는 컨디셔널로 분리해낼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어떤 트릭을 쓰냐면은 로그섬 이니퀄리티를 쓰기 위해서 람다를 아래 위에 곱해요. 여기는 1 마이너스 람다를 아래 위에 곱하고 할 수 있죠. 같은 양수를 곱하면 크기가 안 바뀌니까. 자, 이렇게 쓰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지금 요 앞에 붙은 게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요 앞에 붙은 게 또 여기 있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다른 게 있잖아요. 그러면 로그섬 이니퀄리티에 따르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요 앞에 붙은 것들끼리 다 더하고 그래서 여기다 쓰고 맞아요? 그 다음에 로그라고 쓰고 요 더한 거 똑같으니까 여기 쓰고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를 더해서 여기 쓰면 되죠. 그런데 요걸 더하면 뭐가 나와요? 이걸 더하면 믹스처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P람다라고 했잖아요. 아까. 그래서 여기 P람다가 쓰여진 거예요. P람다가. 알겠어요? 그럼 여기를 보세요. 여기를 보면 PX는 공통이라서 뽑아낸 거예요. 그래서 여기 PX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건 X 햇에 관한 건데 그렇죠? X 햇에 관해서도 웨이트를 줘서 더하면 믹스처가 나오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P람다 Y라고 쓴 거예요. 근데 이게 뭐죠? 이게 P람다로부터 마지널을 두 개 구한 거랑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가 되냐면 mutual information sub 람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줬죠, 그냥. convex 펑션이라는 게. 알겠어요? 그래서 로그섬 이니퀄리티를 쓰면은 여기서 우리가 보이려고 했던 이 식이 쉽게 보여지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옵시다.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informational rate distortion 펑션이 이게 convex 펑션이라는 거였잖아요. function of D라는 거죠. 자, 저거를 어떻게 보일까요, 그럼?
네,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자, 어쨌든 간에 데피니션을 항상 써야죠. 그렇죠? 네, 데피니션을 써야 되니까 아까 말했듯이 뭐 D1, D2를 잡아서 그 다음에 람다를 잡아서 계산을 해봐야죠. 그래서 결국은 보이고 싶은 게 이거잖아요. 이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여기서 시작을 해볼까요? 여기서 시작을 하려고 딱 보니까 저걸 도대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최적화된 함수의 값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걸 어떻게 접근해요? 이건 또 한편으로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이걸 내는 아까 그 최적화 문제에서 이 값을 주는 최적의 컨디셔널 매스 펑션으로 이벨리에이트 된 뮤추얼 인포메이션이죠. 맞아요?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얘를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여기서 원이라는 게 뭐라고요? D1에서 그렇죠? D1이라는 에버리지 디스토션에서 인포메이셔널 레이트 디스토션 펑션을 주는 그 컨디셔널 매스 펑션 가지고 만든 조인트 매스 펑션 이름이에요. 이렇게 쓰면 되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맞습니까? 맞아요, 아니에요? 이거 성립하죠? 네.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할 수 있죠, 우리가? 아까 우리가 뭘 보였어요? 뮤추얼 인포메이션이 두 개의 매스 펑션이 주어지고 그 중에서 이렇게 인터폴레이트하고 그러면 무슨 펑션이라고요? 컨벡스 펑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 이하예요? 뭐 이상이에요? 얘는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맞습니까? 근데 이 람다라는 것은 디스토션을 얼마로 줘요? 람다라는 디스트리뷰션은 디스토션 얼마를 주죠? 어떻게 계산해요? 디스토션은 람다라는 확률로 요 1번 조인트가 사용되고 1-람다라는 확률로 2번 조인트가 사용되니까 결국은 이거는 뭘 가져요? 이거는 에버리지 디스토션을 이렇게 가지죠.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어떤 컨디셔널 매스 펑션으로 이벨리에이트 된 뮤추얼 인포메이션이에요. 그런데 얘는 뭐예요? 얘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컨디셔널 매스 중에서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최소화한 녀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얘보다 당연히 작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보이고자 하는 게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인포메이셔널 레이트 디스토션 펑션이 D의 모노톤 디크리싱 펑션이고 컨벡스 펑션이라는 것도 보였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양이 어떻게 생기느냐? D면은 어떻게 생길 것 같아요? 물론 이게 디스크리트냐, 컨티뉴어스냐 이런 데 따라서도 많이 다를 거고 어떤 디스토션 매저를 쓰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네. 근데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디스크리트 소스를 디스크리트 메모리스 소스를 우리가 압축한다고 해보세요. 특히 바이너리를 그 다음에 당연히 그거는 압축하는 거니까 뭐
probability가 2분의 1, 2분의 1은 아니겠죠. 예.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요? 이 디스토션 메저가 바로 비데라 레이트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이걸 우리가 0으로 보내면은 0으로 갈 때 뭔가 값이 나오겠죠.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그 값은 또 뭐예요? 엔트로피보다 작거나 같겠죠. 이게 사실 좀 의문인데 여기 보면 엔트로피 오브 x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요 밑에서 시작해요. 보통 같을 수도 있는데 이게 밑에서 시작하더라고요. 저도 이건 정확히 모르겠어요. 밑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내려가요. 네,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어때요? 바이너리 같은 경우에 디스토션을 그냥 1을 허용한다고 해보세요. 디스토션을. 그럼 아무거나 할당해도 되죠? 맞아요? 아무 값이나 할당해도 되잖아요. 에버리지 디스토션을 1비트를 할당한다면 바이너리일 때. 그래서 이게 가서 붙어요. 어떤 때는. 알겠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긴 시퀀스도 어때요? 비트 하나로 보낸 다음에 아무거나 할당하면은 소스 하나당 어때요? 에러 레이트는 1로 바운드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모양이 되기도 해요. 심지어. 알겠어요? 그럼 여기서 어디가 어치버블, 물론 나중에 보인 다음이겠지만 여기가 이제 일종의 어치버블 리전이 되겠죠. 여기서는 지금 인포메이셔널 레이트 디스텐션 펑션이기 때문에 어치버블 이런 말 아직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뭘 보여야 돼요? 레이트 디스토션 티어렘을 보이고 나서는 할 수 있겠죠.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모양이 된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모노톤 디크리싱이고 컨벡스 펑션이죠. 알겠습니까? 네. 물론 이게 어떤 때는 요게 요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수평으로 가기도 하고 그래요. 매트릭이 뭐냐, 소스가 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많이 달라져요. 자, 그러면 요걸 가기 전에 오늘 많이 못 가니까 이그젬플을 하나 해볼까요? 자, 이 이그젬플은 지금까지 하던 거랑 조금 달라요. 어떻게 생겼냐면 이게 Continuous Memory Source고 특히 X가 가우시안이에요. 알겠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디스크리트 얘기를 주로 했잖아요. 그런데 Continuous일 때는 어때요? 뭐 디스토션이 당연히 생기겠죠. 우리가 파이나이트 비트로 해버리면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Continuous일 때는 뭐예요? 퀀타이즈를 해가지고 퀀타이즈된 랜덤 베리어블의 엔트로피를 계산해 봤더니 어떤 텀이 있었어요? 로그 델타가 있어가지고 델타를 0으로 보내면 무한대로 가는 텀이 있었죠. 그렇죠? 이제는 이제 이거를 벡터 퀀타이즈를 하면 어때요? 뭐 디스토션 레벨 얼마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다루려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이제 레이트 디스토션 인코더를 달고 여기에 레이트 디스토션 디코더를 달아서 복원을 할 건데, 그럼 퀘스천은 뭐냐면 이걸 찾으라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하려면 뭐예요? 디스토션 펑션 또는 디스토션 메저가 먼저 가르쳐 줘야죠. 그래서 when dx hat은 x-x의 제곱 squared distance, squared distortion measure를 써요. 일종의 mean square라겠죠, 이게. 그쵸? 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이거를. 네. 자, 그러면 최적화 문제는 요거를 푸는 거죠. 그러면 일단 뮤추얼 인포메이션으로부터 시작을 합시다. 자, 어떻게 한번 해볼까요? 뮤추얼 인포메이션이 딱 나오면 바로 두 가지를 생각해야죠. 물론 세 가지까지 있지만 컨디션을 주고 이럴 거니까 두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죠. 하나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잘 봐요. 여기서 로어 케이스를 썼어요? 아니면은 어퍼 케이스, 즉 캐피탈을 썼어요, 제가. 로어 케이스로 다 했죠. 왜? x가 일반적으로 뭐예요? 얘는 컨티뉴어스죠. 가우시안이니까. 얘도 일반적으로 컨티뉴어스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렇게 쓰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컨티뉴어스라고 주장하기보다는 디스크리트라고 주장해야 되니까 이렇게 씁시다. 여기는 이렇게 써야지 맞는 것 같아요. 네. 자, 어느 걸로 할까요? 지금 이제 위에 거의 장점은 뭐냐면 우리가 x의 디스트리뷰션을 알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가우시안의 디퍼런셜 엔트로피를 바로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맞습니까? 네. 이 경우는 어떤 장점이 있죠? 이 경우는 별 장점이 안 보이거든요. 지금 당장은. 그래서 요걸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요걸 가지고. 그러면은 그냥 지워놓고. 자, 첫 번째는 이제 가우시안 제로민 베리언스 시그마 스퀘어예요. 그러면 1/2 log 2파이 e 시그마 스퀘어가 디퍼런셜 엔트로피죠. 가우시안에.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문제인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쓸 수가 있죠? 이거는 어떻게 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쓸 수가 있죠? 지금 우리가 찾고 싶은 게 뭐죠? 찾고 싶은 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디스크리트라고 한다면 이런 거나 아니면 이런 걸 찾고 싶은 거죠. 맞습니까? 네. 근데 여기서 언뜻 보면은 순서가 바뀌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게 뭐가 주어져 있어요, 우리에게는? px가 주어져 있죠. 맞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조인트가 주어진다는 거고, 맞습니까? 조인트가 주어지면 거꾸로 이 디스트리뷰션을 찾을 수가 있죠.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찾는다는 것은 요거 바뀐 거 px 기분 x에 또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컨트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요 컨디셔널은 어떻게 또 쓸 수 있냐면 이렇게 또 쓸 수가 있어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컨디셔널 디퍼런셜 엔트로피니까 이벤트로 컨디션을 주고 이벤트의 확률을 곱하고 뭐 인티그럴일 수도 있어요. 이게 컨티뉴어스로 나온다면은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임의로 요 디스트리뷰션을 잡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잡냐면은 이렇게 잡아봐요. 그러니까 가정이 뭐냐면은 가정이 여기서 저 D가 여기서 가정이 D가 시그마 스퀘어보다 작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디스트리뷰션을 생각할 수 있냐면은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걸 미니마이즈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요거를 맥시마이즈 하면 되겠죠. 각각을. 맞습니까? 컨디셔널 디퍼런셜 엔트로피를 각각을 맥시마이즈 하고 싶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요 각각에 대해서 얘가 가우시안이면 되죠. 맞아요? 근데 x 햇이 들어가서 뭐 x가 나오고 이렇게 봐야죠.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은 이런 이상한 그림을 그려요. 여기서 보면 좀 이해가 안 갈 텐데 이렇게 되는데 x는 이미 우리가 가우시안으로 알고 있죠. 제로민 시그마 스퀘어 아니에요?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어떤 노이즈를 더해요. Z를 이렇게. 그러면 얘를 어떻게 잡을 수 있어요? 얘를 예를 들어서 거꾸로죠. 시그마
자, 이렇게 잡는다고 해보세요. 자, 그러면 다 맞는지 보세요. 일단 자, 이런 가우시안 노이즈, 이런 가우시안 노이즈 다음에 이런 가우시안 노이즈 됩니까? 디스트리뷰션이 되죠. 우리가 가정이 뭐예요? 시그마 스퀘어가 D보다 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인디펜던트하다고 보면 이거 두 개 더하면 이런 베리언스로 바로 나오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자, 이게 주어졌어요. 그럼 더 이상 가우시안이 아니죠. 컨디션이 주어지면 어떤 민에다가 이걸 더하죠. 그렇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요? 그러면 아웃풋과 이 녀석의 차이가 디스토션이 어떻게 돼요? D만큼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여기서 X햇이 들어가면 X햇 더하기 Z가 X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X햇과 X의 차이는 Z잖아요. 맞아요? Z의 제곱에 기대값 구하면 D잖아요. 그러니까 디스토션도 만족하죠. 알겠어요? 우리가 좀 이상한 걸 잡았어요. 근데 전혀 문제는 없죠.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잡으면 어떻게 돼요? 요 각각을 어때요? 각각을 우리가 맥시마이즈 할 수가 있죠. 그리고 하고 보니까 이게 가우시안이네요. 그래서 인티그랄로 바꾸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렇게 돼요. 2분의 1 로그 2파이 E 시그마 스퀘어고 빼기 자 이제는 어때요? 이게 다 동일하죠. 그렇죠? 네, 동일하고 그러니까 컨디션을 줬을 때 어때요? 하여튼 얘가 최악이 되잖아요. 그렇죠? 최악으로 만들 수 있는 거는 이 경우 아니에요. 자, 디스토션이 그렇잖아요. 디스토션 양이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요게 X가 컨디셔널 가우시안이어야죠. 이게 주어지면. 그렇죠? 맞습니까? 컨디셔널리 가우시안이어야 되니까 이거 가우시안이고 그렇잖아요. 이거의 차가 D니까 이게 D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면 이게 다 동일하죠. 뭘로 동일해요? 2분의 1 로그 2파이 2의 D로 다 동일하죠. 그러니까 에버리지 할 필요도 없고 결국 나누고 나면 빼기니까 나누면 되죠. 2파이 2파이 없어지고 시그마 스퀘어 D 이렇게 돼요. 물론 이제 이거는 어떤 때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때죠. 그러니까 오리지널 시그널이 어때요? 베리언스가 너무 작아버리면 그렇죠? 디스토션 허용하는 게 좀 이상하게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그려봅시다. 어떻게 됩니까? 이걸 D축으로 잡죠. 그러면 이게 시그마 스퀘어겠고 어떻게 돼요? D가 시그마 스퀘어랑 같으면 제로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딱 만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부분에서 정의해요? 이 부분에서 정의해요? 여기서 정의하죠?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D가 0으로 가면 무한대로 발산하죠. 안 닿죠, 이쪽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림 좀 이상하게 됐는데. 알겠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인지 봅시다. 이게 안 만난다는 게. 우리가 average 그러니까 mean squared error를 0으로 만들려면 mean squared error를 몇 비트가 필요해요? 무한대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가우시안 아웃풋이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D가 필요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시그마 스퀘어가 필요하게 하려면 그냥 제로만 보내도 되죠. 보세요. 뭐가 나오든 간에 올 제로를 보내면 그 민으로부터 D 베리언스가 D 시그마 스퀘어가 돼버리니까 그렇죠? 그 다음부터는 뭐 보낼 필요가 없죠. 심볼을. 그러니까 말이 되잖아요. 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 대충 시간이 이제 많이 됐는데 정리를 좀 할게요. 중구난방으로 했는데 우리가 아직 레이트 디스토션 티어렘은 안 보였어요. 그래서 to show the rate distortion theorem이고 넥스트 미팅에서 우리가 rate distortion theorem을 볼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rate distortion theorem은 뭘로 나눠져 있다고요? 역시 achievability랑 어떻게 됐어요? if R이
그 오퍼레이셔널 어떤 어치버블 레이트가 자, if RD is if 잠깐만요. R is less than greater than이죠. sorry. RD pair is achievable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converse는 어떻게 되죠? if RD is achievable then 거꾸로 줬다 이런 걸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요건 아직 안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뭘 했어요? 여기에 필요한 먼저 RD 페어가 어치버블 하다라는 거 그렇죠? 이게 뭘 뜻하는지 오퍼레이셔널한 의미로 뭘 뜻하는지를 했어요. 보세요. 여기 보면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요 informational rate distortion function이 있는데 요게 이제 어떤 프로퍼티를 갖는지를 했어요. monotone decreasing convex function이다. 이런 것도 보였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걸 보이는데 뭐가 들어갔죠? mutual information 이 is a convex function of 이런 것도 보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종합이 돼서 우리가 rate distortion theorem의 achievability랑 converse를 보일 거예요. 참고로 지난 것까지 또 약간 얘기하면 요건 어디서 나왔어요? 요 아이디어는? 요런 정의는 어디서 나왔다고요? 무슨 아규먼트? 스피어 무슨 아규먼트? 예, 스피어 커버링 아규먼트에서 나왔죠. 참고로 우리가 지금 이그젬플을 하나 찾았어요. 이그젬플이 뭐였냐면 가우시안 소스가 있어요. 그렇죠? 가우시안 베리언스 시그마 스퀘어인 소스가 있는데 얘를 라시 컴프레션을 하려고 하면 몇 비트가 필요하다고요? 2분의 1 로그 시그마 스퀘어 나누기 d bits per source output 이게 필요하다 그랬죠? 지금 이건 뭐였어요? 인포메이셔널 레이트 디스토션으로부터 구했죠. 그럼 이게 정말 맞을지 우리가 다시 스피어 커버링 가지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봅시다. 자, 어떻게 되냐면 자, 이게 이제는 컨티뉴엄이에요. 셋. 그러니까 가우시안이니까 모든 리얼이죠. 그러니까 이게 R to the n이죠. 사실은. 그렇죠? R to the n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번에 어때요? 엡실론 티피컬 셋 구할 수 있었죠? 그게 이제 여기 나올 거예요. 티피컬 셋이. 되죠? 요게 볼륨이 어때요? 요 볼륨이. 어디에 비례했어요? 이 볼륨이. 지난번에 했잖아요. 그쵸? 우리가 이 볼륨 오브 요거는 어떻게 된다고요? 2 to the 마이너스 n에 예. 이렇게 되죠. 그쵸? 예. 디퍼런셜 엔트로피로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어떤 한 점을 잡아요. 한 점을 잡으면 거기서부터 우리가 반경이 D인 그걸 잡는다고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게 이제 스피어가 생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반경이 D인 반경이 정확히 얘기하면 반경이 스퀘어루트 D일 거예요. 예. 베리언스에 해당하니까. 잡으면 어때요?
그 녀석들은 또 똑같은 이유로 이거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조그만 스피어는 볼륨이 2 to the 마이너스 엔트로피에 여기는 2분의 1의 로그 2파이 2의 d 이렇게 돼요. 얘는 2 to the 마이너스 n의 2분의 1의 로그 2파이 2 시그마 스퀘어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볼륨을 이 볼륨으로 나누고, 그렇죠? 로그 씌우고 n으로 나누고 하면 뭐가 나와요? 요 값이 나오죠, 다시. 그렇죠? 그래서 정말 스피어 커버링 아규먼트를 써서도 또 똑같이 말이 되죠. 사실 이거 자체가 뭐예요? 스피어 커버링 아규먼트를 가지고 유도한 거니까.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여기까지는 다 됐지만 아직 이게 증명이 안 됐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요거랑 요거를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보면은 많은 부분이 이 레이트 디스토션 티어렘은 소스 코딩 할 때 나왔던 개념들과 또 채널 코딩 할 때 나왔던 개념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막 섞여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요. 그래서 더더욱 여러분이 뭘 해야 돼요? 공통점과 차이점을 잘 구별을 해야 돼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문제 자체는 뭐예요? 채널 코딩과는 다르죠. 그렇죠? 소스 알파벳이 있고, 그렇죠? 소스 디스트리뷰션이 주어져 있어요. 그런 면에서 채널 코딩과 다르고, 뮤추얼 인포메이션이 나오고 무슨 최적화고 컴백셋이 나온다는 것은 여전히 채널 코딩과 동일하지만 이제는 어때요? 컨디셔널 매스나 컨디셔널 덴서티를 최적화하기 때문에 컨벡스 컵 펑션이 되고, 네, 그런 것들이 다 달라요. 그 다음에 잠깐만 힌트를 하나 더 주면, 우리가 보통 컨버스 증명할 때 페노스 이니퀄리티를 썼잖아요. 그렇죠? 근데 페노스 이니퀄리티 쓸 때 뭐랑 뭐를 연결시키는 게 페노스 이니퀄리티였어요? 컨디셔널 엔트로피랑 probability of error였죠. 근데 이제 반드시 probability of error를 다루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서 봤듯이 mean squared error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증명할 때 페노스 이니퀄리티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알겠어요? 하지만 이제 증명하는 와중에 지난번에 우리가 다뤘던 뭐 조인트 티피컬 셋 개념 있잖아요. 조인트 에심토틱 이퀴파티션 프로퍼티와 유사한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티피컬 셋을 조인트 티피컬 셋 같은 걸 하는데 이제는 디스토션 메저가 있잖아요. 그래서 디스토션 티피컬 셋 뭐 이런 게 나와요. 그건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 네, 수고했어요.